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랗게 핀 유채꽃과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이렇게 천지사방에 흐드러진 봄꽃을 보면서 지난해 이맘때 채 꽃 피우지도 못하고 쓰러진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월호 1년,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고쳤는지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이 하등동물과 다른 점은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면서 문명사의 발전을 이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 무질서는 그대로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지질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연구하는 국가광물정보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는 지질 자료의 보관과 분석, 연구는 물론 광물자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동해시 무릉계곡 일대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인 무릉헬스토피아가 오는 6월 준공됩니다. 동해시는 헬스토피아를 직접 운영해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치유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선군 고한읍 만항제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산채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공장 건립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정선군은 사업지구내 사찰 부지의 임차 협의가 최종 결렬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와 남쪽 지방의 저가쌀 유입으로 지역 농협의 쌀 재고량이 늘어난 데 대해 삼척시가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삼척동자 맑은 쌀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6,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양양공항의 활주로 연장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활주로 연장안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거소투표 혐의로 기소된 김기영 강릉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했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모든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의 하이패스 이용률은 59%로 전국 평균 63%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주문진 연안에서 4차례 홍합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페류독소의 농도가 허용 기준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류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 두통이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릉 주문진 장덕리 복사꽃 마을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복사꽃 축제가 열립니다. 영동 지역 최대의 복숭아 재배 지역인 장덕리에서 보물찾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있는 MBC 강원 영동의 유능한 기자들과 함께 해보는 뉴스 돋보기 한 발 더 시간입니다. 지역의 현안과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뉴스의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김영호, 이웅 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기자는 두 번째 출연이고요. 이웅 기자는 첫 출연인데 네. 이렇게 미남인데 처음 불러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런가요? 늦게나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보도국 회의를 통해서 오늘도 두 가지 아이템을 올렸는데요. 곰칫국의 물메기탕 둔갑 사건, 그리고 오색 로프웨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기자. 네. 어제가 금요일이었단 말이죠. 네네. 좀 달린 얼굴 같은데 달렸습니까? 보통 뭐 불금은 네.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그런가요? 전혀 예상외의 답변을 하는군요. 이웅 기자는 어떤가요? 네, 저는 어제 가족들과 가볍게 한잔 했습니다. 가족들과? 네네. 그렇군요. 밖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집에서 가볍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이
해장할 때 삼척에 와 보니까 말이죠. 곰칫국이 그냥 최고더군요. 사실 뭐 명불허전 아주 제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곰칫국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서요? 우선은 곰칫국 하면 뭐 이쪽 지역에서 애주가들이 네. 속풀이 해장국으로 아주 단연 최고로 꼽는 음식인데요. 네. 곰칫국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흰 김치 넣어가지고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끓여 먹으면 아주 속 쫙 풀리고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곰칫국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삼척이라든가 이쪽 영동 지역에서 보통 이제 시작된 음식인데 네. 드셔보신 분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곰칫국이 있을 정도로 네.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칫국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곰칫국에 들어가는 주 재료인 이 곰치의 뭐 어떤 공급량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곰치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좀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후반부에 가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영동 지역,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곰치가 많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곰치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맥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보통 서남해안에 많이 잡히는데 네. 그 생선들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곰칫국에 넣어서 곰칫국으로 판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곰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써붙인 집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제대로 양심적으로 파는 줄 알았더니까 그건 아니고 곰치가 안 잡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둔갑을 해서 팔았다는 건데 곰치가 사기친 건 아니고 곰칫국 주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곰치가 아닌 물메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먹는 손님들에게 곰칫국이지만 물메기로 끓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물메기로 끓여놓고 메뉴에는 곰칫국이라고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이 곰치하고 네. 이 물메기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아,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곰치는 비쌀 때는 2, 30만 원 가고 평균적으로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유지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물메기라는 생선은 비싸야 한 마리에 2, 3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물메기로 곰칫국을 끓이면 곰치로 끓일 때보다 원 재료값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물메기로 끓였다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서 그렇죠. 만 원이나 이렇게 끓였다 그러면 사 먹는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판 사람이나 그렇게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게 뭐 많이 안 나고 귀하신 몸이 되다 보니까 3배 이상 이렇게 비싸고 싼 재료를 넣어서 이물을 많이 남겼다 그런 얘기인데 소비자는 다 속았다는 얘기네. 이게 그 비슷합니까 둘이? 우선 저희가 곰치와 물메기를 원래 모습 그대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 보통 이제 곰칫국집에 곰치를 끓여놓은 상태로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물메기로 끓여놓은 집에 가봤는데 그렇게 음식으로 나온 곰칫국의 모습을 보면 곰치로 끓인 곰칫국과 네. 물메기로 끓인 곰칫국을 얼핏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곰칫국을 처음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구별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속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맛의 차이가 있다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곰치가 물메기보다 맛은 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비싸겠죠. 네. 보통 곰칫국의 약간 특징이 이 곰치의 특징적인 살의 어떤 육질이 되게 연하거든요. 거의 이렇게 코 같이 생기면서도 이렇게 먹으면 입에서 그냥 이렇게 살살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맛이 나는데 물메기로 끓이면 그런 맛이 안 나고 약간 좀 좋게 얘기하면 쫄깃쫄깃한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 코처럼 보이는 거 그게 이제 그 해장에 좋다고 그러던데 예, 간 보호에 예, 좋고 그것 그런 얘기 많이 때문에 하거든요. 인기가 많은 네.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비슷한데 우리 뭐 직접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네. 곰치를 준비했습니다. 아, 보시겠습니다. 네. 예. 네, 이 갑자기 그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리 프로그램으로 돼버린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네, 제가 좀 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렇게 피부에서 보면 약간 곰치에는 이렇게 탱글탱글하죠. 아. 약간 물컹물컹하면서 이러는데 네. 물메기는 이렇게 좀 딱딱하고. 예, 딱딱하고 거칠거칠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좀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곰칫국으로 먹을 때 약간 미끈미끈한 맛이 나는 게 이 피부가 이렇게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물메기를 보시면 약간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곰치 같은 경우는 이 배 안쪽에 지느러미가 여기 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갈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네. 보시면. 근데
곰치가 이렇고 물메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결돼 있지만 삼각형 모습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둥그런 그냥 지느러미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물메기가 네. 곰칫국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잠시 후에 네.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좀 들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생김새로 구별은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름 때문에 또 그 곰칫국을 판 그런 음식점 주인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핑계거리가 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곰치하고 물메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네.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네. 분명하게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곰치라고 돼 있고요. 이게 네. 물메기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두 생선의 이름이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사건이 점점 더 미궁으로 예, 빠져드는 기분인데. 예, 네. 너무나 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 일이라서 아, 그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또 준비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유, 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곰칫국에 들어가는 곰치 그리고 이 곰칫국을 물메기로 끓였다고 그래가지고 물메기탕으로 이렇게 둔갑시켰던 이제 물메기인데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곰치, 물메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어류 도감에 들어있는 공식적인 이름은 네. 곰치의 이름이 이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물메기 먼저 가고 가죠. 네. 이 물메기가 이 서남해안의 사투리로 이 생선의 이름을 물메기라고 부르는데 네. 원래 공식 명칭은 꼼치입니다. 꼼치. 아, 꼼치. 예, 꼼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물메기라는 생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물메기죠. 물메기. 예. 보면 이제 이 곰치, 꼼치, 물메기가 네. 같은 꼼치과에 속하는 이웃 네. 사촌입니다. 꼼치과에서. 예, 예. 꼼치과에 네.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네. 이제 3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곰치를 볼까요? 네. 이 저희가 곰치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곰치의 원래 이름은 미거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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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곰치라는 이름의 생선은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이게 지금 곰치과에 속하는 이게 네.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뱀장어거든요. 아, 네. 뱀장어 목에 곰치과에 속하는 게 네. 곰치가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르게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 이 3가지 고기가 꼼치과라는 한 종류인 거고 네. 곰치는 다른 종류에 속하는 네. 예, 수산 어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원 영동 지역 아니면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곰치라고 부르면 이렇게 이게 생각하겠지만 곰치였는데, 예, 예. 곰치였는데 네. 사실은 알고 봤더니까 미거지였고 그렇죠. 이제 이게 곰치고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친구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곰치라 그랬다.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이게 저 아. 서남해안에서 만약 곰치라고 부르면 네. 서남해안에 사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곰치를 떠올릴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기존에 곰치라고 불렀던 거는 미거지로 이름을 바꾸고요. 물메기는 꼼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네. 수산 어종의 분류학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맞습니다. 예. 네. 네. 김영호 기자. 그런데 이게 뭐 제2, 제3의 곰치 사건이 또 있다면서 이름이 이상하게 불리는 어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네. 이제 뭐 곰치만 이렇게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양미리라고 네. 부르는 이제 동해안에서 겨울철에 많이 잡히는 그거 어종이 좋아합니다. 있는데 까나리 아닌가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네. 앵미리라고도 앵미리.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네. 공식 명칭이 까날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오래 이제 정착해 있다 보니까 이제 양미리라고 표현하는데 네. 엄연히 양미리라는 어종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양미리라고 불렀던 까나리는 네. 까나리로 부르는 게 맞고요. 네. 이거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봄에 보통 우리가 많이 먹는 도다리 쑥국이라고 도다리 들어보셨을 텐데 네, 네. 여기에도 도다리가 실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도다리는 양식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주 육질이 입맛이 좋은 있던 그 가자미 생선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도다리 쑥국에 넣는 이 도다리는 공식 명칭이 문치 가자미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치 가자미를 왜 쑥국으로 끓여 먹었느냐? 보통 이제 도다리는 겨울철에 산란을 하고 지금이 가장 육질이 좋을 때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맛있는 건데 네.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먹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치 가자미 저희가 이제 도다리라고 부르는 이거는 지금쯤 산란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이제 알이 차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살이 좀 푸석푸석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로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국에 끓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쑥국에 넣어 먹는데 네. 그냥 문치가자미 쑥국 그러면 좀 이렇게 고급 어종, 고급 음식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도다리 쑥국 그래야 좀 도다리 있어 쑥국이라 보이죠. 예,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아. 그것과 비슷한 경우를 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전복치라는 전복치.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전복치, 미역치가 넓은 의미로 보면 궤도라치라는 궤도라치. 예, 종류에 들어가는데 네. 이 궤도라치라 그러면 이름이 좀 생소하니까 전복치, 미역치 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복 먹고 컸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횟집이나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고급 어종으로 속여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아예 뭐 새로운 어종이 출현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기 비슷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모르면 네. 당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방금 말씀하신 생선들은 전복, 미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없죠. 생선인 어떤 고급 어종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복치, 미역치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속이는 건 나쁘지만 네.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냐? 네. 그동안 불러왔는데. 네, 예. 근데 이게 또 바꾸는 게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전문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그 적을 때 제일 처음 이제 뭐 70년도, 60년도 아니면 일제시대에 지나서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마을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적어줬으면 조금 혼돈이 좀 적었겠지. 그렇지만 동해에 나는 양미리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이 양미리를 양미리로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이걸 바꾸면 서해안에 똑같은 종인 까나리는 뭐로 불러야 되고 지금 표준면 또 표준명으로 돼 있는 양미리는 또 뭐로 불러야 되며 이렇게 이제 혼돈이 지금 많은 거죠. 만일에 이제 다른 이름을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있는 정보들이나 의획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네. 또 고민이 또 생기는 건데요. 요지경인데 호적 정리 참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적에 있는 이름하고 실제 부르는 네.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꼼치 시험 생산에 성공한 수산당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꼼치 자원 회복에 나섰습니다. 연안에 제가 지금 꼼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이제 삼척 지역에 꼼치 방류 행사가 있어서 제가 했는데 잘못 불렀네요. 그때도 제가 꼼치라고 불렀죠. 네. 이렇게 방류된 어린 꼼치는 2, 3년이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기 적혀 있는 게 꼼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행정당국, 수산당국에서 꼼치라고 부르기 때문에 기자도 이렇게 불렀던 건데 네. 저기도 보면 가로쳐놓고 미거지라고 돼 있긴 한데 네. 공식적으로는 꼼치라고 저기 보시면 네. 꼼치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기 수산당국에서 꼼치라는 말을 정확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꼼치, 수정란 저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학명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너무 어렵고 불편해 일상생활에. 일반 행정에서 볼 때 이것을 일반 소비자나 쓰는 사람이 이렇게 교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도의 정책을 위반해서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이렇게 순화시키는 작업은 괜찮겠다. 너무 지나친 어차피 혼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무 지나친 혼선은 곤란하고 이걸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제 인터뷰하신 분은 환동해 본부 관계자인데요. 네. 환동해 본부에서도 곰치를 꼼치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본인들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게 어떤 정도 혼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예.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인정을 일단 하는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곰치로 넘어가서 네. 곰치국의 곰치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뭐 그냥 곰치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그동안 계속 곰치라고 불려왔고 네. 이걸 갑자기 미거지라고 바꾸면 또 그 실생활에서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곰치와 네. 꼼치 뭐 미거지 미거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곰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곰치 자기 이름이 있는데 누가 곰치를 불고 있으면 뭐 법적으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참 뭐 미거지라고 불러야 되지만 사람들이 알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산 당국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곰치라고 부르되 미거지랑 같이 써야 된다. 네. 쉽게 얘기하면 곰치 해놓고 가로 쳐놓고 미거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미거지라고 쓰면 사람들이 혼란이 오니까 네. 곰치라고 부르면서 공식적으로는 미거지라고 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곰치라고 불려야 되는 약간 어떤 논거를 좀 들자면요. 그 언어라는 거를 이렇게 언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보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 이름하고 이름을 부르는 말하고 그 대상하고 약속이거든요. 그 그렇죠. 약속은 네.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사회 공동체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언어 습관의 결정물이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의 산물인 거예요, 곰치가. 그렇기 때문에 곰치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 곰치가 곰치로서 부르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수산 당국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곰치로밖에 부를 수 없다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더 마련해 주시거나 뭐 보통 행정당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해서 뭐 네. 곰치 제 이름 찾기 사업 뭐 이런 네. 걸 해서 네. 좀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약간 혼란이 주지 않도록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루빨리 동해안에 있는 뭐 곰치나 뭐 까나리나 여러 어떤 수산 어종들이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족보를 뭐 좀 제대로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둔갑 판매를 해서 상인들이 뭐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게 되는군요. 자, 복잡한 곰치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색 로프웨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을 출입하고 있는 이웅 기자 나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어느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아시아 국립공원 중에 설악산이 뭐 1위다 그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 연간 관광객이 한 350만 명 정도 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산인데 네. 지리산을 앞섰더군요. 네. 이 두 분은 가보셨나요? 설악산?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그 네. 오색을 통해서 대청봉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워낙 젊었는데요. 그때는 워낙 제가 또 건장하다 보니까 왕복 한 3시간 만에 뛰어갔다 왔습니다. 예. 3시간 산악 마라톤 한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네.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그때는 워낙 군대 뭐 제대하고 얼마 안 된 시기라서 코스가 어디였나요? 그 오색에서부터 대청봉까지 갔다 오는. 오색에서 대청봉. 예, 지금 이제 케이블카 노선- 예. 아, 그렇군요. 그 코스죠. 예. 이웅 기자는 저는 대청봉까지는 올라가 보진 못했고요. 네. 예,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립공원, 소공원에서 뭐 울산바위까지 가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카를 한 15년 전에 한번 타본 적이 있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 대청봉 가보는 게 꿈인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양양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대청봉에 케이블카를 놓는 건 아니죠? 직접 놓는 것은 아니죠? 그 양양군이 놓으려는 코스는 양양 오색 남설악 지구에서 대청봉을 가는 코스입니다. 최단거리 코스고요. 네. 편도가 4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코스에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대청봉을 직접 훼손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좀 더 그 쉽게 올라가면서 볼 수 있도록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양양 인구가 2만 7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네. 도내 18개 시군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적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좀 침체가 됐고 양양 공항이 들어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또 양양 주민들은 이로 인해 큰 재미를 또 보지 못하고 있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양의 대표 관광지인 낙산 해변도 네. 예전에는 뭐 경포 다음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망상보다 관광객도 많이 뒤지고 있는 편이고 네. 막상 가보면 각종 규제로 묶여서 최근에 뭐 도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습니다만 네. 그런 점들 때문에 개발도 좀 상당수가 되지 못해서 네. 또 뭐 콘도라든가 호텔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업소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양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공무원들은 더 할 것이고요. 네. 케이블카가 유치가 되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예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네.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이게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노선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설악산이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기 때문에 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네. 2012년에 1차 노선이 14.6km, 해발은 1655m입니다. 네. 이 노선이 부결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왜 그랬냐면 여기가 대청봉입니다. 네. 여긴 불과 뭐 한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네. 여기까지 정류장을 만들어버리면 또 여기 탐방객들이 왔다가 대청봉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럼 훼손될 우려가 크다. 네. 이 때문에 1차 노선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양양군이 전략을 바꿔서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이제 2차 노선을 2013년도에 또 신청을 했는데요. 네. 요건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네. 이 국립공원의 사냥, 천연 기념물, 네. 그리고 일종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사냥, 네. 그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이 주 서식지가 이 2차 노선 때 이 주 서식지라고 환경부가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안 된다. 네. 사냥 서식에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요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이 이 3차 노선인데 일명 이 끄청이라는 그 봉우리입니다. 네. 이쪽을 이제 놓으면 거리도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고 그렇죠. 대청공과의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네. 1.5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대청봉까지 따로 가는 탐방로를 개설하지 않고 또 여기 알아보니까 뭐 사냥이 그렇게 많이 서식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요번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양양군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노선을 확정을 해서 네. 이달 안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환경부에. 네. 그런데 이 케이블카 만드는 게 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떤가요? 양양군은 이 손익분기점으로 네. 연간 53만 명 정도가 오면 그래도 이익은 볼 것이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뭐 예상한 수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올 것 같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하루 7,400명 정도 오면 네. 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또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케이블카에 지금 한 하루 7,000명 정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7,000명이라는 사람이 케이블카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지역에 와야 도움이 될 텐데 케이블카에 오는 거하고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뭐 그 일대 민박촌이나 이런 쪽에 체류하는 것과는 또 별개일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좀 있나요? 3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오색 집단시설지구라고 해서 뭐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네. 뭐 생태체험 시설이라든가 뭐 자연 테마를 기반으로 해서 또 분위기 있고 특색 있는 그런 뭐 관광 코스를 만들어 보겠다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양하면 떠오르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 송이, 연어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와 연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거 해서 뭐 좀 그 선진지라 할까요? 모범적인 사례 잘 된 곳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관광용 케이블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하. 21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곳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흑자를 보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설악산에 있는 권금성 케이블카 네. 그리고 경남 통영에 있는 미륵산 그 케이블카입니다. 바다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지역들이 모범 사례로 참고하는 곳이 통영입니다. 네. 경남 통영이 2008년에 개통을 했는데요. 네. 그 케이블카가 그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관을 보면서 미륵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입소문을 많이 탔고 네. 그 연간 한 30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낸다고 합니다. 네. 이용객은 1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양이 통영만큼 잘 돼야 될 텐데 뭐 어떤 저도 통영은 가봤지만 저도 거기 케이블카 타봤거든요. 근데 통영은 또 먹을거리도 많고 또 뭐 그 케이블카 이외에 다른 볼거리도 많거든요. 근데 또 체류를 하려면 또 뭐 먹고 가야 되니까 맛있는 음식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양양공항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 관광객들을 또 이끌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중국어 회화반을 개설을 해서 간단한 회화로다면 물건이라도 더 팔지 않겠느냐. 네. 전통 5일장 외에 관광객을 또 유인할 만한 토요시장을 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 환경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환경 문제가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죠. 개발이 우선이냐 보존이 우선이냐 일부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건설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제일 반발하는 부분은 사냥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사냥의 사진인데요. 네. 이 구간에도 사냥이 발견되니까 아하. 집단 서식지로 볼 수가 있다. 네. 이것도 환경 훼손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은 일단 케이블카 놓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네, 상당수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경 훼손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네.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 단체에서는 주로 그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주민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개발이 우선이다라고 네. 생각을 일정 부분 환경이 훼손되더라도 네. 지역을 살릴 수 있으면 돼야 되지 않겠냐 케이블카 사업이 네. 그렇게 상당수가 먹고 네, 사는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가 참 곤궁하고 그렇다. 그런 네네네. 그 여론이 있는 네네네. 모양이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 훼손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양양군이 또 나름대로 밝힌 입장이 네.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공사 과정에서
자재를 트럭이나 중장비로 직접 그 산을 이용해서 직접 올라가지 않겠다. 네. 헬기를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헬기로 모든 자재를 나르겠다는 겁니다. 시공 네. 과정에서. 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도 네. 뭐 차를 이용해서 붓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부어서 네. 들고 가서 다시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럼 그런 방식이 이제 친환경으로 짓는 뭐 케이블카 사업 그런 내용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호주의 케언즈 스카이레일이라는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네. 그 열대우림, 뭐 아마존과 비슷한 그곳을 일직선으로 선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문제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헬기를 이용해서 자재를 나르고 공사를 할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외국에서 그런 전문가를 찾아야 할 거고, 그리고 또 친환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운영 수익의 한 15% 정도는 네. 환경 보전 기금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네. 그 케이블카가 놓여지면 기존 그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가는 그 급경사 코스의 탐방 인원을 뭐 하루 45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상대적으로 예전보단 입상객이 줄어드니까 네. 훼손이 그만큼 덜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훼손됐던 식생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뭐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두 네. 번이나 부결이 네, 됐었고 네, 네, 네.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고 환경단체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네. 서서히 뭐 쟁점이 될 텐데 말이죠. 신청만 하게 되면. 네, 네, 네. 떡굴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네, 이번 3차 노선에서 양양군이 약간의 자신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번엔 되지 않겠냐. 네. 또 전망이 우세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0월 30일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그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볼거리도 확충해서 네.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들자. 그 볼거리 확충을 위해서는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이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 그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부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오색의 케이블카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냐. 그런 네. 전망이 많습니다. 네. 이게 환경하고 결부가 되면은 며느리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돈은 얼마나 듭니까 이거 만드는데? 사업비가 460억 원입니다. 네. 절반 230억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고 네. 나머지는 군비와 도비로 채우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솔직히 양양군의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이 절반을 또 감당할 수 있겠는가? 도비까지 합쳐서 네. 이게 참 관건이긴 합니다만 네. 확정이 되면 동계올림픽까지 생각을 하면 또 국비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감도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후대에게 우리가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빚을 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난개발은 안 되고요. 개발과 보존의 조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일이죠.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활용하는 것 어떻게 할 거냐? 유익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생각을, 중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강원영도에서 새 프로그램까지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학생인권 조례 고교 평준화, 그리고 무상교육, 누리과정 예산 9시 등교,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 항상 이슈의 중심에 서셨던 분입니다. 오늘 말씀 이슈 세 번째 주인공은 강원교육의 수장이시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 요즘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누리과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한동안 보육 대란이니 이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엄청나게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제가 관장하는 초중등 교육에 해당이 되고요. 3세, 4세, 5세 뭐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누리과정인데요. 이 누리과정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속해 있는 3, 4, 5세 아이들은 저희가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100%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누리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영유아보육법에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무상으로 들어가는데 비용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고 아주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편성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재정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돈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써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육기관에 저희가 쓰면 또 이것도 위법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에서 실수 확보를 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육부에 이제 떠넘긴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가 아주 곤욕스러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놈의 돈이 문제군요. 저 교육감님 그 젊은 시절에 수학 선생님이셨죠? 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그 교육노동운동 전교조위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행정가로 이제 변신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교육노동운동을 하셨으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문제, 특히 이제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또 곤혹스러울 때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해주시죠. 예, 뭐 저는 노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노동하지 않고 창출되는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이 삶의 주인이고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그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이럴 때 제가 지나가면서도 참 이렇게 까딱 인사하고 지나가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죠. 다 저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현재 사용자 입장에서 또 그런 것과 강원교육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늘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전국이 시끌벅적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각 그 주체들의 생각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교육감께서는 뭐 그동안 무상급식을 주장해 오신 분으로서 이쪽 경상남도 쪽을 보는 시선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육은 특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가 헌법 정신이고요. 현재 중학교까지지만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이고 또 의무교육인데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급식을 둘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예전에 마을에서 큰일이 있으면 큰 솥 걸어놓고 함께 모여서 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밥을 줄 때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돈도 내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 내거나 없이 와서 일하고 먹을 땐 같이 먹었어요. 그게 저는 둘의 밥인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세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조금 내고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식은 당연히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하던 이 복지를 되돌리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특히 요즘 뭐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 정치 야욕이 심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경남의 아이들도 그런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다시 누려서
갔으면 좋겠고요. 역시배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강원도의 경우에 무상급식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죠? 네. 잘하는 쪽으로. 네. 유초, 중, 다 하고 있고요. 네. 특수학교까지. 네. 고등학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이제 1기, 2기 때 거의 다 됐었습니다. 예결이 통과돼서 본회의 의결 직전에 이제 이상한 기록이 형성이 돼서 부결됐었는데요. 네. 올해 다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규 예산에 네. 좀 편성하려고 하는데 네. 의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네. 이렇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인터뷰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뭐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안전을 교육의 수장으로서 안전을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책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이걸 저희들이 잘 체득하지 못하겠고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세월호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네. 희생되신 분들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아직도 뼈라도 좀 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있는 부모들의 정말 심정을 생각할 때는 정말 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울분도 납니다.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라져가야 했는지, 왜 가라앉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정확히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결국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깨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학교 가서 아이들 제잘거리고 수업하다 밥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즐겁게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교육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른 교육.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아마 사고라고 하는 이것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학교가 가고 싶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좀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진영 논리, 진영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슈를 뭐 선점하기 위해서 비생산적인 논쟁만 자꾸 펼치는 것이 아닌가 어른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모든 걸 좀 꺼내놓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 뭐 대타협, 사회적인 합의 이런 걸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교육감께서 강조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이 아닌가. 최우선 가치를 둘 것이 바로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교육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쯤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얘기인데 한문 시간이었습니다. 한문 선생님이 학생들을 쭉 칠판 앞으로 불러 세워서 한자를 쓰도록 했죠. 학교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배울학자의 학교교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 여자친구가 배울학의 사귈교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면서 사귄다. 그래서 온 반이 떠나갈 때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그 말이 참 탁견이었다, 맞는 얘기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밥도 먹고 친구도 사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토크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헤엄치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제정신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